영어 몰입 교육을 위해 채용됐던 영어 전문 강사들이 대거 해고될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한시적인 교육 정책 때문인데 현 정부가 이번에는 과학 몰입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채용을 구상 중에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지역민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광주시정에서 복지와 여성, 청소년 분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제와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폭염에 장마가 겹치면서 식탁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추와 시금치 등 채소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교의 영어 전문 강사들이 무더기로 해고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했던 이른바 영어 몰입 정책을 위해 채용된 강사들입니다. 첫 소식 박수인 기자입니다. 영어 전문 강사들의 농성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 회화 수업을 맡고 있는 이 강사들은 무더기로 해고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영어 전문 강사가 학교에 임용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09년 8월. 이명박 정부의 영어 몰입 교육 정책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4년 동안 6천여 명의 영어 전문 강사를 채용해 일선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들 전문 강사들을 1년 단위로 임용하되 총 근무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다음 달 말이면 전국적으로 600여 명, 광주에서는 27명의 4년 만기 근무자가 학교를 떠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은 심정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는 무조건 고용 안정을 바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어 전문 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약속했지만 지난달엔 근무 만기 강사를 모두 해고하고 학교 단위로 신규 채용을 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너무나 불합리적이고 비논리적으로 저희들은 내몰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일부 학교들은 근무 만기 강사를 대체할 신규 채용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제도적 보완을 해야만이 이건 가능한 부분인데요. 어차피 4년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로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4년 만에 임용이 중단된 영어 몰입 교육 정책 때문에 열심히 일해온 강사들만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반발과 갈등이 이 정부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목만 바꿔서 추진되고 있는 또 하나의 몰입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영팔 기자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과학교육진흥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견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골자는 초중고등학교에 과학 전문 강사를 배치해 융합과학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책 시행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8년까지 5년입니다. 최근 강사들의 고용 문제가 불거진 영어 몰입 교육에서 과목만 바뀌었을 뿐 시행 방법이나 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비정규 강사가 생겨날 것이고 이후에는 또다시 고용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또 이전 정권의 이 정책에 따라서 없어짐에 따라서 비정규직이 또 해고가 됩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비정규직만 죽어나는 거죠. 집단 해고 처지에 놓인 영어 전문 강사들도 지난 2010년 정부 정책에 의해 채용됐습니다. 당시 채용 공고의 강사들의 계약 기간은 교육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년을 준용한다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었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미래를 보고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해서 오신 분들이 많죠. 광주시 교육청은 정부의 과학 전문 강사 배치 계획에 대해 비정규 교사를 양산하게 되고 향후 고용 안정에도 문제가 될 우려가 높다며 교육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오늘 집중 취재는 제헌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법 안 지키는 세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찰 음주 단속에 맞서 호통을 치거나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음주운전자들의 죄의식 없는 행태가 여전합니다. 먼저 대낮 음주 단속 현장에 동행한 송정근 기자가 실태를 보여드립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3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낮 음주 사고가 잇따르자 단속을 더 강화한 것입니다. 보세요. 더 됐습니다. 네. 단속 시작 30분 만에 여성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4%,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0.050부터 0.099까지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단속 현장을 1시간 정도 지켜보는 동안 2명의 운전자가 면허 정지 처분을, 그리고 2명의 운전자가 훈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훈방 조치됐지만 약간의 술을 마신 걸로 나온 운전자는 되려 큰 소리를 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되셨다고 하세요? 오늘 전혀 안 먹었다니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습니다. 본인의 음주운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운이 없었다는 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할 줄은 몰랐어요. 최근에 실수하지 않아서 상당히 방심을 하고 운전을 지금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낮이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지난해 광주에서 적발된 음주 단속 건수는 9,500여 건으로 전년에 비해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비단 음주운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법 지키면 손해라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이렇게 법이 권위가 떨어지고 불신을 받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단속이나 처벌이 약해서일까요? 공정하지 않은 법 집행 때문일까요? 계속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법은 원래 불공정하다는 사회적 불신부터 그거는 확실하죠. 줄 있는 사람이 당연히 법이 더 느슨하겠죠. 전 대통령이었다든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봐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만 법을 지켜야 하냐는 불만까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왜 저한테 먼저 그러세요라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먼저 나옵니다. 최근 한 택시기사가 고공시위를 벌였던 배경도 다들 신호를 위반하는데 왜 나만 단속하냐는 불만에서였습니다. 뒤에 다른 차량도 좌회전 갈 거 똑같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안 한 차량은 뭐고 한 차량은 뭐냐 이거예요. 세계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준법 의식 수준은 OECD 34개 국가 중 26위로 최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무려 18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는 등 소위 강자들의 범법 행위가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온 것도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법이 강자나 약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불신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색해진 요즘, 재헌절의 의미가 더욱 무겁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가 공회전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장외로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모아달라는 건데 정작 현장 시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개혁 국민홍보단 소속 의원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 민주당의 당직자들도 함께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된 뒤 2주가 넘도록 새누리당의 트집잡기에 휘말려 시간만 허송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끝끝내 국정조사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다른 빌미를 잡아서 무산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제한적인 장애투쟁을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해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의 전략에 끌려다니며 제1야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애정어린 질책도 나왔습니다. 좀 답답했어요. 이왕 국정조사할 바는 꼭 그 사람 하나 127명이라는 국회의원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꼭 그 둘이만 했느냐.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의 투기의원 사태로 배수진을 친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의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반드시 완수해내라는 국민의 그런 마음을 모아서 국민과 함께 꼭 보여주고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광주에서 장외 선전을 마친 민주당은 전남과 영남, 충청 지역을 차례로 돌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제헌절에 맞춰 광주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열고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오늘로 프로야구 전반기 게임이 마무리됐습니다. 시즌 초반 우승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은 5위로 초라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출발은 어느 때보다 막강했습니다. 개막 이후 한 달 넘게 선두권을 지켰습니다. 새로 둥지를 옮긴 김주찬이 치고 달리고 나지완과 최희섭 등 거포들은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신종길과 김주영은 공격과 수비에서 맹활약하며 만년 기대주의 서름을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불펜과 마무리 투수는 늘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아는 올해 전반기 16차례 역전패를 당했고 9회에 3차례나 다 잡은 경기를 놓쳤습니다. 9회 때 좀 긴장감 없이 한번 해보고 싶다. 맨날 긴장감 있고 막 이렇게 경기를 좀 편안하게 경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야수들이 많이 하거든요. 극약 처방으로 시즌 중에 김상현을 SK로 보내고 송은범과 신승현을 수혈받았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앤서니를 빼고 집단 마무리 체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경기가 집중돼 있는 8홀은 올 시즌 성패를 판가름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민 선수, 서재영 선수 이런 두 선수들이 좀 자기의 모습만 보여준다 그러면 후반에 충분히 반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1위 삼성과 6위 롯데의 게임차는 불과 6경기입니다. 기아가 시즌 초반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선두권 진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겹치면서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 전남지사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 적상추 4kg 도매 가격은 4만 원으로 한 달 전 12,000원 선에 비해서 3배 이상 뛰었습니다.